자,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선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유령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딱 한 사람, 생존자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해먼드 이네스의 명작 메리디어호의 난파에 숨겨진 그 거대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이 정말 강렬하죠. 바로 이겁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하고 녹슨 쇳덩어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인양업자인 존 샌즈가 자기 요트를 몰고 가는데 경고도 없이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자기 쪽으로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 유령선의 이름이 바로 메리디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원은 다 사라지고 배만 덩그러니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 남자의 명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아주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령선, 영국 해협에서 발견된 메리디오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꼭 사람들이 방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이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사건 파일을 한번 보시죠. 메리디어호. 일단 6,000톤급의 아주 낡은 화물선입니다. 설령이 무려 40년이나 됐어요. 와, 두 번의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어뢰까지 맞았다고 하니 뭐 역전의 용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떠다니는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죠. 바로 이런 배가 선원 한 명 없이 바다를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인 인양업자 존 샌즈는 이걸 보고 저 배를 인양하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목숨을 걸고 메리디어호에 올라타요. 당연히 배 안은 텅 비어 있고 죽음의 정적만 흐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비어있지 않았어요. 단 한 명, 마치 배와 운명을 함께하려는 듯한 아주 미스테리한 남자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의문의 선장 기드온 패치. 이 사람은요, 이 배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기드온 패치. 원래 이 사람 직책은 1등 항해사였어요. 그런데 원래 선장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올떨결에 배의 지휘권을 잡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 과거에도 배를 침몰시킨 전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문제야 딱지가 붙은 그런 선원인 셈이죠. 자,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사건이 정말 정신없이 터집니다. 메리디어호의 마지막 항해는요, 그냥 재앙의 연속이었어요. 갑자기 선장이 죽죠. 선주 대리인은 실종되죠. 통신 장비에 불이 나죠. 심지어 화물칸에선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패치를 제외한 모든 선원이 배를 버리고 탈출해버려요.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고들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한편의 각본이었을까요? 기드온 패치는 주장합니다. 이 모든 건 배를 일부러 가라앉혀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거대한 음모다 라고요. 하지만 배에서 탈출한 다른 선원들은 정반대의 말을 하죠. 패치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미치광이다 라고요. 자, 과연 그는 진실을 밝히려는 외로운 영웅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광인일까요?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이제는 서류와 증언만이 오가는 차가운 런던의 해난 심판소로 말이죠. 진실을 둘러싼 진짜 전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딱 이렇게 나뉩니다. 왼쪽이 패치의 주장이고요. 오른쪽이 다른 선원들과 선주 측의 주장이에요. 패치는 이건 고의적인 파괴 행위, 즉 보험 사기다 라고 말하고 반대쪽에선 아니다, 저건 그냥 무능한 선장의 망상일 뿐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 와,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죠.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진실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패치는 정말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그들이 배에 불을 질렀소. 보험금 때문에 배를 가라앉히려 했단 말이오. 하고 말이죠. 거대한 자본과 조직적인 거짓말 앞에서 홀로 진실을 외치는 모습이 참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손주 측 변호인은 가만히 있지 않죠.
저 남자는 정신이 불안정합니다. 그의 과거 기록이 그걸 증명하죠. 그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라면서 패치의 그 문제야 라는 과거 전력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러니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패치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진실이 대체 뭘까요? 이기심과 거짓말이라는 짙은 안개 속으로 진실은 점점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한 패치, 모든 걸 잃게 생긴 거죠.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진실을 걸고 모든 증거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곳, 민키스 암초의 자초된 난파선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숨막히는 해상 추격전으로 넘어갑니다. 패치와 그를 믿게 된 센지의 요트 시위치 호를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해요. 당연히 진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 자들이 끈질기게 뒤를 쫓아오겠죠? 짙은 안개 속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두 배는 결국 충돌해서 둘 다 가라앉고 맙니다. 이제 남은 건 작은 구명보트 하나. 이 둘은 이 보트에 몸을 싣고 오직 하나의 목표, 암초에 걸려있는 메리디어 호를 향해서 정말 필사적인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이 저 녹슨 배 안에서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메리디어 호의 비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시간입니다. 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결국 보험 사기라는 아주 차갑고 거대한 탑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낡은 배, 그리고 그 배에 실렸다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아주 비싼 화물. 바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이 끔찍한 범죄의 동기였던 거죠. 자, 이 음모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치밀합니다. 첫째, 아주 비싼 항공기 엔진 화물을 실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화물은 다른 배로 몰래 빼돌립니다. 둘째, 낡아빠진 메리디어 호를 바다 한가운데서 일부러 고장내고 침몰시키는 거죠. 셋째, 이 모든 책임을 전과가 있는 선장, 패치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목표는 뭐겠어요? 네, 바로 사라진 화물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꿀꺽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기드온 패치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핵심 증거 말이죠. 패치와 센즈가 목숨 걸고 찾아간 난파선의 화물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배 안에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뭐가 없느냐였던 거죠. 사라진 화물, 그 화물의 부재 자체가 이 모든 게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기드온 패치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난 뒤에도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거대한 자본의 탐욕과 조직적인 거짓말 앞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명예는, 그 가치는 무엇과 바꿀 수 있으신가요?